방금 폭스뉴스를 좀 보고 있는데 네. 1시간쯤 전에 들려온 소식이에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이란 드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나 이런 거는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뚜껑 열리는 그런 상황이죠, 이재영 대변인님. 근데 이게 뭐 이란군일 수도 있고. 일단 폭스뉴스에서는 이란 네. 드론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라니안 드론 공격이 이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예. 이란 군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란 군까지 미군 부대가 아니라 대사관까지 공격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컨대 방금 말씀하셨던 이슬람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한 19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들이 뭐 레바논 반군들을 지원하고 이슬람 국가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를 해왔었는데 예. 이란의 정규 군수차는 한 3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이 이란 군 같은 경우에는 이란 국민들이 이 하메네이 축출에 대해서 반기고 있기 때문에 참전을 안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참전, 미군 부대를 공격하는 정도로 이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예. 지금 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뿐 아니라 이란 군까지 전방위적으로 심지어 대사관까지 지금 폭격을 했다는 것은 네. 이게 전쟁이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지금 그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내 예측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올해 말에 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낮은 지지율을 이 외부로 긴장을 돌려가면서 확보를 하겠다. 중간 선거까지. 네. 이런 이제 전략을 쓰고 있다는 예측들이나 분석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그리고 이란 내에서 그리고 중동 내에서도 다 전쟁을 하자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확산될지에 대해서 얼마나 확산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또 말씀하셨던 우리 국민들 지금 중동에 우리 국민들이 한 17,000여 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막 공항도 지금 마비돼 바로 직후에 마비가 폐업도 됐었고 봉쇄됐고요. 근데 지금 또 라마단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어디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네. 해역도 봉쇄되고 공항도 봉쇄되고 지금 거기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부터 좀 신경을 쓰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뭐 하고 있습니까? 싱가포르 날라가지고 지금 뭐 딴 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사실 물론 이제 해외 방문 이런 거 중요하지만은 지금 중동 전쟁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동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대통령 먼저 나서서. 그러니까 이런 중동의 어떤 전시 상황에 맞춰서 컨틴전시 플랜이 먼저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에 있는 우리 17,000여 명의 교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인데 예.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중심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 NSC인데 이 NSC의 의장이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 없으면 이를 총괄할 안보실장이라도 국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위성락 안보실장 어디 있죠? 똑같이 싱가포르 따라가갖고 이재명 대통령 수행비서 지금 시쳇말로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 거기 있는 국민들 17,000명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예전에 이기인 사무총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초롱이들 몇 명 잡아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안전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척 해놓고, 네,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해놓고 초롱이 몇 명 잡아놓은 걸 끝내놓고는 중국의 어떤 백그라운드에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저격을 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17,000명의 교민들에 대한 안전은 과연 안보실장도 이재명이라는 NSC의 의장이자 대통령도 과연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너무 슬픈 일이지만 이재명 정부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기대예요?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이 났는데 산림청장님이 술 드시고 음주운전하시다가 사고 내시던 그런 예, 나라예요. 기억납니다. 예. 우리나라가. 김인호 산림청장 전.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라는 정부가 그런 정부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정권 당시에 무슨 일 있다고 하면은 민주당 막 배 깔고 들어눕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들은 산불이 나는데 산림청장 가가지고 술 마시고 있고 지금 여기 전쟁이 났는데 해외 띵까띵까 다니고 있고 그냥 이런 지금 정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고 예. 이걸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슬픈 일이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런 논평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망해가는 나라에서 나와야 될 논평인데 우리나라 같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규모가 있는 국가에서 이런 논평 나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슬픈 일입니다. 네, 이게 사실 해외랑 비교하면 돼요. 해외는 특히나 유럽이나 해외 선진국들은 다 이 중동 전쟁에 제 우선순위가 이겁니다. 그럼요. 모든 우선순위가 다 제쳐두고 이게 우선순위 1등이에요. 1순위예요, 1순위. 왜냐면은 여기에 당연히 자국민들의
그 목숨까지 달려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가 뭐 본인들이 이제 화폐 이런 것들 경제 상황 다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중동 전쟁에 대해서 가장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정부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또 뭐 먹고 있지 않을까요? 뭘 재난 먹어요? 사태만 발생하면은 술 드시고. 술 드시고. 재난 사태 과거에 데이터 센터 화재냈을 때는 또 뭐 먹었습니까? 냉장고를 부탁해가지고 아. 코끼리가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뭐 먹지 않았습니까? 네. 뭐 맛있는 거 드시고 계시겠네요. 재난 사태만 발생하면 딴짓거리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레임덕이 더 빨리 올 것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뭐 이거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의 안정은 전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안정? 지금 중동 전쟁 관련해서 예. 지금 다양한 걸프 국가들이 확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만 받고 있고 뭐 대공 미사일 같은 걸로 미사일을 격추시키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걸프 국가들의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란의 미사일.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게 아닌 게 그나마 과학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잘 마련되어 있는 건 맞아. 근데 두바이만 하더라도 만약에 그 중에 한 발만이라도 막아내지 못했다면은 이건 대형 참사입니다. 아니요, 진짜로 실제로 떨어지고 예. 있습니다. 예. 막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방공 시스템에도 파편으로도. 불구하고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도 공동 성명을 냈어요. 이 자폭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체제 자체를 우리가 격파하는 방식으로 고려해 보겠다라는 식의 공동 성명을 세게 냈네요, 나름. 독일, 영국이 같이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유럽까지 확산이 되면서 확전이 되면서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더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에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좀 주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자꾸 그래서 옛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과거 우리 천안함 참사가 터났을 때 그 당시에 천안함이래 말 잘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터났을 아, 때 예, 예. 그 당시에 주무 장관이 그 현장에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내려가서 거기서 라면 먹는 거 사진 찍혔다고 황제라면이라고. 그 끌어내렸잖아요. 황제라면이라고. 그 당시에 목소리 외치셨던 그 수많은 흔히 얘기하는 좌파발 시민단체들 농객들 이분들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시냐면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광화문 내려가지고 걸어오는데 예. 지금 사진도 찍어 왔어요. 그 앞에서 사진 좀 보내줄 수 저기 있으세요? 이란 네. 시위 규탄하고 있어. 그 네, 보내주시면 제가 PD님 바로 전달드릴게요. 트럼프 규탄하고 있어. 누구 규탄한다고요?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공격한 걸 규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규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뭐냐면 뭐 트럼프가 뭐 본인 국가의 어떤 뭐 경제적인 위기나 이런 걸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이란에 지금 이 미사일로 폭격당해 사살당한 지도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국민 3만 명 쏴 죽인 학살마들이에요. 네. 평소에는 그 독재가 어떻고 학살이 어떻고 그렇게 많이 하시더니 방금 그 학살자들이 지금 미국에 의해서 살해된 상황인 건데 거의 미국을 비판하는 성평을 내고 계시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내로남불이 너무 저는 보기가 싫어요. 이 사진이죠. 지금 문성호 대변인이 오늘 저희 페네마이크 방송 방금 위에서 오다가 찍은 거예요? 오다가 찍은 거래. 이게 이란 침공 강력 규탄 서아시아 뭐예요? 서아시아 전 도발 제국주의 타도. 저게 뭐 도발 제국주의 타도. 제국주의는 어디가 제국주의예요? 이란이 오히려 독재 정권 아니에요? 아, 지금 내가 미국이 그래가지고 제국주의라고 저렇게 규탄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나라 자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가도 이렇게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념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고 여기 문성호 대변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한결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 89년에 독재를 시작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만 명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3만 명의 국민이 2022년부터 돌아가신 숫자고요. 맞아요. 89년부터 2022년까지 시위가 또 3번 있었습니다. 세 큰 번. 시위만. 대규모 시위만. 89년에 독재를 하면서 학생 시위가 있었는데 다 유혈 사태로 마무리 지었었고요. 2009년에 부정선거 하메네이가 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유혈 사태로 하고 공개 처형까지 했단 말이에요. 공개 처형까지. 그리고 2019년에 한번 또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최근에 말씀하셨던 2022년에 또 마흔이 관련해 갖고 이제 그게 촉발이 돼 가지고 다시 또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도대체 독재를 좋아하시는 거냐 싫어하시는 거냐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좀 같은 노선을 좀 걸으시면 저희가 그래도 이해라도 해볼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미국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반발하고 북한에 대해서 찬양하고 최근에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 뭐가 달라요? 뭐가 핵 달라요? 보유국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라는 식으로 오히려 지금 북한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잠깐만요.
북한을 좀 띄워주는 발언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네. 10몇 년 만에 축출이 됐고 하메네이가 30몇 년 만에 축출이 됐으면은 네.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타도했음을 기뻐해야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태도잖아요. 예.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심기를 건들지 않는 발언들을 하는 게 외교안보 분야에서 음. 맞는 발언이고. 음. 근데 이런 그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하는 야, 북한 너희들은 자존심 가져 너희들은 핵 보유국이잖아 너희는 이란이랑 달라 이런 식으로 북한을 박지원은 독려하는 어느 나라 메시지를 냈어요. 사람이에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그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은 뭐 또 고소고발 날라오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뭐 재판도 나온 것도 있고 뭐 사실적으로 밝혀진 바가 또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하면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김대중 정권에서 북한에게 많은 지원을 했고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북한이 뭐 어디서 자원이 났는지 어디서 여러 개 생겼는지 저 가난한 나라가 핵을 개발을 했어요. 뭐 그러니까 그게 뭐 본인 업적 갖고 그래가지고 뭐 신나셨습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일단 가질 태도가 아니고 그렇죠.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이란 지금 이 독재 세력하고 우리나라 민주 흔히 얘기하는 진보 세력 좌파 세력하고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요 엄청 내로남불이에요. 우리나라도 막 흔히 얘기하는 막 반미 시위 하시면서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 유학 보내놓고 무슨 뭐 성범죄에 대해서 뭐 강하게 해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2차 가해를 막아야 된다 그래놓고 본인들은 성범죄 저지르고 무슨 뭐 피해 호소인 이런 얘기하고 있고 지금 아직도 안 그만두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장경태 의원 여전히 그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당 뭐 위원장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러시는 내로남불 똑같게 지금 이번에 그 축출된 이란의 지도부들이 어떤 인간들이었냐면요. 자기 국민들한테 히잡 안 쓴다고 진짜 그 여성분들 잡아가지고 때려 죽이고 이러는 애들인데 자기 자식들은 서구 가가지고 드레스 입고 결혼식 하게 해주고 그래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뭐 동질감을 느끼셔가지고 뭐 그게 안타까운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내로남불은 하지 맙시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신이 어떤 이상한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 주장 자체를 잘못했다, 그 하는 걸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최소한 한 가지 주장을 하셔야죠. 왜 본인들이 할 때, 본인들이 친한 사람들한테, 본인들하고 이념이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만 그렇게 날카롭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봐요. 아동인권 침해 있자마자 서울시당 위원장 바로 징계해버렸잖아요. 네, 바로 징계했잖아요. 장경태 의원 지금 피해자가 그렇게 명확히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동인권 관련해서는 1500개 조롱성 댓글이랑 비난성 댓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권을 유린했다라고 보고 국민의힘이 아동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비춰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징계를 했는데 장경태 의원은 피해자가 지금 피해자를 두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라는 식으로 본인에 아니, 대한 피해 억지성 호소인하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그거 민주당에서 나온 말이죠. 그게 원래 운동권에서 있던 네. 말인데 뭐 그것도 뭐 얘기하면 긴데 진짜 아무튼 웃깁니다. 이 박원순 용어를 시장 이 민주당과 이 극좌 세력들이 가장 잘하는 게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피해 호소인이 뭡니까? 피해인이면 피해인이지. 아니 그 뭐 그거는 조금 네. 복잡하고 네.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정상화, 부동산 아, 정상화, 정상화. 무슨 정상화, 사법 정상화. 정상화가 다 망쳐놓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부동산 얘기 오늘 주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부동산 얘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지금 완전 시민들끼리 싸움 붙여놓은 셈이 됐어요. 맞아요. 제가 오늘도 그래갖고 살짝 늦게 도착한 게 그 부동산 관련된 뭐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제도적으로 무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 뭐 집 없는 사람들 집 갚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대로 괴롭히고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게 부족한 사람들은 아직 집을 마련을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괴롭게 만드는 법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이게 그 중간에 낀 사람들은 제일 괴롭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정상화라기보다 그냥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직관적으로 베네수엘라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베네수엘라와 네. 지금 부동산, 환율, 그리고 주가 폭등, 그리고 뭐 사법 개혁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베네수엘라랑 데칼코마니처럼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정상화라는 단어를 밀고 있다면 베네수엘라화가 더 맞는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저께 3.1절 메시지를 하나 냈어요. 네. 지금 다시 중동 이슈로 돌아가면 예.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확립되었던 국제규범이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제가 앞서서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이제 소개를 드리기도 했는데 예. 지금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침공당한 직후 바로 다음 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저격성 메시지를 냈거든요. 예. 앞으로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얼마나 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 지금 이렇게 트럼프를 저격하는 모습들 그리고 북한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참 걱정이 많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영상 하나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 이번 중동 전쟁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하메네이 숙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밀 포인트 타격을 해서 숙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란 시민들이 이란 국민들이 지금 해외에 있는 이란 국민들마저도 춤을 추면서 미국 국기를 들고 트럼프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뉴욕 포스트에서 저희가 가져온 영상인데 소리 없이 잠깐 보고 또 논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사운드가 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란인들이 다 이란 국기 들고 미국 국기 들면서 이렇게 트럼프 춤을 추면서 네, 이제 영상 뭐 저희 사운드 나오게 해도 됩니다. 사운드 나오나요? 네. 자, 이게 방금 보신 게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란인들이 트럼프 춤을 추면서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쁠만 하죠. 예. 그러니까 저분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 저 독재를 피해서 망명하신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독재자 때문에 저 중에는 아마 가족이 희생당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본인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야 됐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어떤 일 겪었냐면 북한에 이제 김일성 독재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북한에 있었던 뭐 기독교를 믿는 분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공산주의에 탄압받는 분들이 남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맞아요. 남으로 내려오거나 중국으로 가거나. 그래서 본인의 네. 어떤 터전을 잃고 이 진짜 그 맨주먹에서 시작을 힘들게 하셨어야 됐고 또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고 본인만 살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만약 우리가 그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분들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 죽이고 쫓겨난 독재자가 죽었다 그러면 저렇게 기뻐하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되게 저게 와닿아야 되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지금 뭐 저걸 보고 무슨 뭐 미국에 굳이 이딴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진짜 답답하다. 저희 기사 화면 좀 띄워주세요. 분할로.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아까 문성호 대변인 오기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근데 이런 상황인데 민노총 우리나라에 있는 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미국을 규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란 시민들은 땡큐 트럼프 땡큐 아메리카 이러고 있는데 이재용 대변인님. 독재 정권을 물러나게 하고 축출하고 그리고 수만 명을 학살한 이란 정부를 다시 세우라고 이란 국민들에게 기회를 줬고 어떻게 보면 그래 이란 국민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민주노 측이 뭘 한다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네수엘라 마두로 숙청 때도 갑자기 그 민중민주당인가요? 거기서 민중민주당? 민중민주당이라고 예. 그 어쨌든 좌파 정당인데 예. 거기서 마두로를 영웅으로 비추는 그런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었어. 아 맞아요. 방금 사진 찍어온 그게 그건 그 민중민주당이에요? 민중민주당. 아 그래요? 방금 문성호 대변인이 보여줬던 그 사진이 앞에서 시위하고 계신 분들이네. 또 나타났네. 또 하네. 또 나타났어. 베네수엘라라는 어떤 북한의 혈맹 국가 예. 그리고 이란이라고 하는 북한의 전략적 파트너, 무기 전략적 파트너가 독재자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정말 이역만리 떨어진 이곳의 좌파 정권을 위한 그러니까 북한을 위한 그런 행보를 보이는 정당에서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거 자체로 지금 제가 지금 영상 보면서 드는 생각이요. 예.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예. 결국 전쟁으로 확산되게 되면 더 이상 뭐 커버 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전쟁 고아들도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2억만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여기서 뭐 저런 식으로 지금 이견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무작정 트럼프를 규탄한 것이 맞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아니 해요. 이게 다들 착각하시는 게 착각이 아니라 그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게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안전한 국가일 거라고 너무 단정 지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닙니다. 맞아요. 휴전 상황이에요. 그리고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뭐 3차 세계대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중국이 항상 빠지지 않아요. 네. 러시아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있다고요. 평화는 보다 단단하고 네. 강한 국방력 위에 존재하는 네.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상 동북아에서 이 미군이 없어서는 안 되고 이 동맹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저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도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아무도 언제 겪을지 예상하지 모르는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쟁상을 제가 이란도 다녀와 봤고 그 팔레스타인 이제 가자지구 분쟁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전쟁 고아들 이제 봉사도 갔었어요. 예. 그 참혹한 현장들을 보잖아요. 그럼 저 민중민주당 저런 행태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폭파시켜버리고 싶어요. 저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군이 보다 공고하게 자리해야 되고 이 미군들을 대우해야 되고
세계 최강국이자 우리나라의 우방군 아니겠습니까? 동맹국이고. 근데 지금 미군을 물러나라는 식으로 하고 트럼프에 대해서만 규탄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저 세력들 과연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북한을 위한 사람들인지 공산주의를 위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명확히 보고 국민분들께서도 경각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저희가 이미 너무 면역이 됐어요. 아, 저런 사람들도 있지. 뭐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들도 안 있고. 좋은 건데 사실. 예, 이게 막 섞여가지고 면역이 돼 있어서 안보 불감에 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그래서 생각이 슬픈 일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뭔가 국제 정세가 점점 힘의 논리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 그 말대로 지금 힘의 논리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대통령은 뭘 해야 돼요? 국방력을 증가시켜야 돼요. 이제 힘의 논리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국민들을 지키려면 우리 힘을 키워야 돼. 이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한미일 군사훈련도 하는 거에서 뭐 일본 빼자 뭐 이상한 소리 하다가 망신만 당하고 지금 뭐 중국 자극하면 안 되니까 그쪽 가서 훈련하지 말자. 훈련해서 국방력을 키워야죠. 힘의 논리로 가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전 세계가 뭔가 대화의 국면으로 가고 있고 평화의 국면으로 가고 있으면 군축해야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얘기하신 바대로 힘의 논리로 가고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국방력을 증가시켜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이번에 그 국방비 지급도 제대로 못 되고 군인들 제대로 수당도 못 챙겨주는 나라가 된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스스로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지금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힘의 논리로 가고 있다라면 대통령은 국방력을 키워야 되고 우리 동맹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야 되는데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말하시는 걸 좀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방의 GP에 있는 기지들 다 폭파시키고 북한은 폭파시키는 척만 하고 사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제가 한미훈련에서 통역병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군의 작전 명령서에는요 생존권 보장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우리 군에 관련된 작전 명령서에는 생존권 보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군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이 작전 명령서에도 들어있는 상황에서 예. 우리가 무슨 중국의 영해를 침범을 했습니까 전투기들이? 아니거든요. 예. 공해에서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근데 중국은요 우리나라의 영해에 300번 이상 2020년 이후로 300번 이상 무단으로 방공식별구역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방공식별구역에 300번 이상 무단으로 침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서해 구조물 설치 불법 구조물 설치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오히려 중국을 비호하긴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여러분? 네, 자 그리고 테렌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